수십억 원짜리 상가가 강남 한복판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하나만 분양받아도 평생 안정적인 임대료가 들어온다고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실률이 치솟고 수익률은 0에서 1%대까지 추락, 그리고 2024년 한 해에만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악의 자영업 위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충격이 가장 먼저 단지 내 상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 김민소입니다. 오늘은 강남 부자들이 왜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만 챙기는지, 그리고 조합들이 왜 상가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실제 사례와 수치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일반 투자자의 자산 가치, 그리고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구조 변화까지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강남 핵심지 곳곳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상가 자체가 시한폭탄이 된 현실. 과연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길일까요? 오늘 끝까지 보신다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진짜 흐름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왜 상가가 무너졌는가? 구조적 원인. 상가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용의 폭발적 상승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보상비, 건축비, 금융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철근 시멘트 같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인건비도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금리까지 올라 자금 조달 비용까지 커졌죠. 그 결과 상가 분양가는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의 하락입니다. 예전에는 단지 내 상가가 입주민들의 고정 소비를 흡수하면서 안정적인 임대료를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쇼핑, 배달 플랫폼, 대형 쇼핑몰로 소비가 이동했습니다. 주민들이 1층 상가 대신 휴대폰으로 주문을 클릭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높은 월세를 받기 힘들고 임대료가 오히려 정체되거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실 리스크의 급증입니다. 분양가는 비싸졌는데 임차인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겁니다. 특히 단지 상가는 업종 제한이 많아 카페, 편의점, 부동산 중개소 같은 업종으로만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경쟁은 치열하고 매출은 한정적이어서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자는 수익률 0에서 1%에 머물고 공실까지 떠안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대료는 오르지 않고 공실은 늘어나면서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강남 상가조차 부자들에게 수십억짜리 쓰레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2. 숫자로 확인하는 현실. 말로만 위기라고 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실률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39%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낮지만 강남 주요 상권에서도 임대 문의 현수막이 쉽게 눈에 띄는 게 현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입주 시작 전에 줄 서서 계약하던 상가가 이제는 수개월 이상 공실로 방치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폐업 통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인데 특히 음식점 소매업처럼 아파트 단지 상가에 의존하는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상가 임차 수요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 상가 분양가는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월세 수입을 계산해보면 연 수익률이 고작 0.1%에 불과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거 5에서 6%를 안정적으로 기대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숫자 공실률 13.39%, 폐업 100만 명, 수익률 0에서 1%만 보더라도 왜 강남의 부자들이 상가를 외면하고 조합들이 상가 건설을 기피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데이터로 입증된 구조적 변화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 조합의 세 가지 해법. 그렇다면 조합들은 이렇게 수익성도 없고 공실 위험이 큰 상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세 가지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매각 방식입니다. 단지 내 상가 전체를 외부 투자자나 전문 관리회사에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베일리입니다. 이곳은 상가를 1,700억 원대에 일괄 매각하면서 조합원들이 공실 위험을 떠안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할인 매각으로 인해 조합의 직접 수익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상가 또는 상가 최소화 방식입니다. 아예 상가를 짓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고 대신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잠실 우성 4차, 대치 우성 1차 쌍용 2차 통합 재건축이 대표적인 예죠. 이 경우 미분양 우려가 사라져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관계도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 조합의 분양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재척 방식입니다. 상가 부지를 아예 떼어내고 아파트만 재건축을 진행하는 겁니다. 가락삼익 아파트가 이 길을 택했는데 상가 측 반대로 소송을 제기해 토지를 분할하고 결국 상가를 제외한 채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식은 반대 세력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합은 통매각으로 현금 확보, 무상가로 속도화, 안정성 확보, 재척으로 갈등을 제거하는 세 가지 전략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와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4. 사례 집중 분석. 세 가지 해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구체적인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실 우성 4차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를 아예 짓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잠실세 내역과 종합운동장역 등 외부 상권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대신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하여 이해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로써 상가 미분양 리스크를 제거하고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치 우성 1차와 쌍용 2차 통합 재건축 사례입니다. 이곳은 상가 부지를 아예 재척하면서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황금상권이라 불리던 대치동에서도 상가 대신 아파트를 선택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가 조합원들이 100% 찬성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익성 없는 상가 대신 안정적인 아파트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마지막은 가락삼익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조합 측이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했고 판결을 통해 상가 부지를 따로 떼어내는 재척 방식을 실행했습니다. 덕분에 아파트 재건축은 진행할 수 있었지만 소송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행정 절차만으로도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졌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각 전략의 장단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잠실 우성 4차는 속도를, 대치 우성은 이해관계 조율을, 가락삼익은 갈등 해결을 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어떤 길을 가느냐는 조합의 상황과 조합원들의 합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제도 핵심 요약.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아니,
원래 상가 소유자라면 재건축 후에도 상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조합원은 상가로, 아파트 조합원은 아파트로 재산권을 배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외 규정과 합의 구조 때문입니다. 우선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가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대치우성, 잠실우성 사례처럼 상가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고 대신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이 관리처분 계획을 활용한 것이죠. 법적으로는 상가 공급 원칙을 그대로 두되 조합 규약과 총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상가를 짓지 않고 대체 자산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조합원 전체 합의와 행정기관의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법적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합의이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를 아파트로 바꿔주면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조합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를 택할 것인가, 수익을 택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법은 상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과 시행령 예외를 통해 아파트 입주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상가 없는 재건축은 탈법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거나 이미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다음 6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상가 규모와 호실수입니다. 상가 면적이 지나치게 크거나 점포수가 많다면 미분양 위험과 공실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조합의 상가 처리 방안입니다. 통매각으로 갈 것인지, 무상가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재척을 추진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관리처분 계획이나 총회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셋째, 상가조합원 보상 조건입니다. 단순히 상가를 유지하는지 아파트 입주권으로 대체하는지 그 과정에서 면적이나 가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작은 차이가 수억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인근 외부 상권의 경쟁력입니다. 잠실이나 대치처럼 이미 역세권 대형 상권이 발달한 곳은 단지 내 상가의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변에 상권이 부족한 지역이라면 단지 내 상가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소송이나 법적 절차 진행 여부입니다. 상가 재척을 추진하는 단지라면 토지 분할, 청구 소송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일반 분양 물량과 수익성 변화입니다. 상가 대신 아파트를 공급하면 사업성이 낮아져 일반 분양분이 줄어듭니다. 이는 곧 조합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투자자는 단순히 아파트 몇 세대 들어오나만 볼 것이 아니라 상가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은 확인 하나가 수억 원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7. 미래 시나리오. 그렇다면 앞으로 상가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단지 내 상가는 점점 축소되고 도시의 상권 구조는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첫째, 단지 내 상가 축소입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를 아예 짓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흐름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녹지 공간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대체될 겁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돌봄센터 같은 시설이 들어서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둘째, 상권 재편입니다. 단지 내 상권은 줄어드는 대신 소비는 역세권과 대형 쇼핑몰 중심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소비가 강남역, 삼성역,
잠실 롯데월드몰 같은 거대 상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단지 상가가 경쟁력을 잃는 대신 교통요지나 대형 복합몰은 더 강력한 흡인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셋째, 투자 관점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상가 한 칸 분양받으면 노후 준비 끝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가 투자는 고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자리 잡을 겁니다. 반대로 재건축 조합에서는 상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미래의 재건축 단지는 상가 없는 아파트, 녹지와 편의시설 중심의 단지, 그리고 역세권 대형몰 중심의 상권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8. 결론 앤드 행동 지침.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단지 내 상가가 이제는 공실 위험, 수익률 하락, 폐업 증가라는 삼중고 속에서 조합과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조합들은 상가를 통째로 팔아버리거나 아예 짓지 않거나 아니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척하는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작은 변화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관심 있는 재건축 단지의 상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합이 상가를 통매각할 계획인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으로 대체할 생각인지, 또는 법적 소송을 통해 재척하려는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확인만으로도 향후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조합 수입이 줄고 결국 조합원에게 추가 비용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지 내 상가 문제가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가치와 조합원의 부담에 직결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황금알 상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투자자의 생존 전략이다. 여러분은 조합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통매각으로 빠른 속도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가를 줄이고 아파트로 보상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혹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재척으로 갈등을 끊어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